네, 강프로입니다. 자, 오늘 LNF 보겠습니다. 일단 5% 상승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2월 6일을 기점으로 해서 계속해서 상승이 나오고 있죠. 그럼 이때 뭔가 있었다는 거죠. 이때 뭐가 있었을까요? 에코프로의 실적이 있었습니다. 에코프로는 2차 전지 대장주죠. 한국에서. 자, 근데 지금 뭐 전기차 수요 둔화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되게 잘못 이해하고 계시는 게, 제가 오늘은 조금 어려운 이야기를 조금 드릴게요. 효율적 시장 가설입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자본 시장의 세 가지 효율성 중에서, 자, 효율적 시장 가설은 뭐 다른 내용 다 필요 없고요. 쭉 보면 자본 시장의 가격이 이용 가능한 정보를 충분히 즉각적으로 반영하고 있다는 가설이다. 즉, 모든 일, 앞으로 벌어지는 일이 아니라 지금 벌어지고 있는 모든 일은 지금 가격에 반영이 되어 있다. 자, 그러면 주가가 올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효율적 시장 가설이 이래요. 그래서 요대로 끝내는 게 아니라, 그러면 지금 반영이 되어 있다면 주가가 올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미래 가치를 반영하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선반영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이게 한국 시장만의 이유가 아니라 선반영은 미증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주가가 올라가는 과정에서 신고가 종목이 더 가는 겁니다. 자, 그럼 제가 신고가 종목을 어떻게 매매해서 제가 진행하고 있는지 그 내용부터 제가 인증을 하고 갈게요. 요즘에 하도 인증도 안 하고 뭐 자기가 뭐 하는지도 모르는데 뭐 그냥 얘기만 하시는 분들이 많아갖고, 제가 일단 인증을 먼저 하고 가겠습니다. 자, 이 화면은요, 지금 키움증권에서 제공하는 1694번 화면이고요. 기간은 1월 2일부터 2월 20일까지 올해 수익입니다. 근데 제가 계좌 수익률을 깠죠. 손실 부분까지 포함된 겁니다. 어떻게 종목 하나 잡아가지고 뭐 내가 뭐 되게 뭐 수익을 많이 냈다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계좌 수익률이에요. 그냥 손실 부분까지 다 포함된 그 수익률이 지금 36.72%입니다. 근데 이런 부분이 시장 대비해서 어느 정도 월등한 수익인지 한번 체크해 보시면 되겠죠. 시장은 그렇게 좋지 못했어요. 실제로 1월 2일부터 2월 20일까지 시장은 보합권 등락 중에 있었고, 내 계좌 수익률은 36%다. 그쵸? 종목 수익이 아닙니다. 이 부분 반드시 구분을 하시고, 자, 도대체 어떤 종목을 하길래 이런 수익을 냈는지 한번 보면, 자, 우선 처음 나온 이렌시스 뭡니까? 신고가 종목이죠. 자, 효율적 시장 가설로 인해서 이 구간에 있는 모든 상황들은 다 반영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주가가 올라가는 주식, 즉 신고가를 만들었다는 건, 자, 길게 한번 볼게요. 여기서는 아무것도 없다가 갑자기 주가가 팡 튀기 시작해요. 그러면 이 구간에서는 새롭게 무언가가 발생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 따라가야 돼요? 이 뒤에 나올 거를 확인하고 나서 따라가야 돼요? 이 구간에서 따라가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왜? 매집하는 구간이 있어야 되잖아요. 매집에 대한 틀을 바꾸세요. 그쵸? 매집에 대한 틀을 완전히 바꾸셔야 되고, 그랬을 때 어떻습니까? 13% 며칠? 그쵸? 최대 2주 잡고 매매 진행이 되는 겁니다. 자, 다른 종목을 보더라도 에브리본, 자, 보세요. 자, 이거는 여기에 뜬 거는 이게 수정주가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나온 거니까 이 부분 참고하시면 되고, 이 구간에서 있죠. 자, 이 구간에서 뭘 만들고 제가 매수했나요? 정확하게 제가 다시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신고가 구간에 공략을 했죠. 바닥에서 산 게 아닙니다. 바닥을 예상하지 마세요. 확인하고 매수하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몇 프로 수익 나오죠? 4일 동안 47%. 그쵸? 자, 다른 종목 하나 더 코리아 FT 보여드릴게요. 코리아 FT를 보여드리더라도 어떻습니까? 지금 신고가 만들고, 그쵸? 28% 수익, 그쵸? 이런 매매를 해야 된다. 왜 신고가를 매매하느냐? 매물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 사피엔 반도체 같은 종목을 보더라도 1박 2일 동안 27% 이런 매매를 지속할 수 있는 것이다. 그쵸? 매물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거고, 그런 부분이 미래 가치를 반영하는 척도가 된다. 단순히 차트에 대한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자,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을 제가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해드리고 있고, 구독자분들과 함께 10억 만들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으니까, 매매하는 과정에서 내가 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소통방으로 들어오시고요. 소통방 무료로 진행한다. 왜? 채널 성장을 위해서.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참여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이 정도 했으면은 인증은 다 끝난 것 같고요. 이런 부분을 토대로 제가 계좌 수익률을 36%를 만들어서 매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내용을 토대로, 그쵸? 2차 전지 관련주들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그리고 LNF를 지금 사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자, 보세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효율적 시장 가설에 의해서 주가는 뭐 해요? 나쁜 부분을 먼저 반영하는 겁니다. 그쵸? 자, 그러면 좋아지는 부분이 있으면 주가가 오르기 시작하고요. 나빠지는 부분이 있으면 주가가 내리기 시작하죠. 왜? 효율적 시장 가설. 그쵸? 그러므로 인해서 선반영 구간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은 어떤 상황이라는 거예요? 최악의 상황을 지나고 있다. 그런 부분을 어디서 볼 수 있어요? LNF 차트에서도 볼 수 있잖아요. 자, 보세요. 11월 달에 13만 원 정도의 저가 형성을 했고요. 그리고 나서 반등을 줬지만 또 빠졌습니다. 자, 또 빠지는 구간에서 반등 나오는 건 뭐예요? 에코프로의 실적. 뭐가 나왔어요? 적자가 나왔다. 그쵸? 자, 그러면 여기서 에코프로 BM으로 봅시다. 같은 양극재니까 에코프로가 추가적으로 하락하기 위해서 뭐가 나와야 돼요? 전기차 시대가 아예 뭐 작살이 나야 돼요. 그쵸? 여기서 뭐 추가적으로 빠진다 이런 상황이 나올 것 같았으면 그쵸? 여기서 이렇게 확대시켜서 보잖아요. 21선 타고 반등도 나오지 않습니다. 물론 이 구간에서는 공매도 금지라는 그런 부분이 있었지만 전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만약에 선반영에 대한 그런 기본적인 생각이 그 시장에 대한 영향력이 없었다면 여기서 에코프로 뭐가 나왔나요? 44조짜리 수주 계약이 터졌죠. 그거 연간 17만, 18만 톤 정도 되는 그 정도의 수주입니다. 그쵸? 한 8조에서 9조 정도. 그쵸? 44조를 5년치니까 연 환산으로 따지면 그러면 에코프로 BM이 앞으로 늘어날 수 있는 풀캐파를 다 돌린 거예요. 27년치 정도까지. 그쵸? 지금 있는 거에서 물론 추가되니까 조금은 남겠지만 27년치 정도까지 거의 대부분의 양극재 수요를 SDI에서 거의 한 70%, 80%는 다 가져가는 겁니다. 그러면 다른 업체들도 당연히 쇼티지에 시달릴 수밖에 없죠. 근데 지금은 왜 이래요? 리튬 가격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리튬 가격은 왜 그래요? 인플레이션 때문에 그래요. 인플레이션 때문에 왜 그래요? 투기 수요가 붙어서 그렇습니다. 그렇죠? 리튬 가격의 공급 과잉 그런 것보다 어차피 이건 유가를 생각하면 돼요. 양극재 업체는 7% 마진에 그렇죠? 거의 뭐 고정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적자를 보고 흑자를 보는 구간이 있죠. 근데 그렇더라도 이런 부분을 다 상쇄시키고 7%에 수렴하게 될 거예요. 이거는 그냥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왜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냐면 유가를 보시잖아요. 그럼 유가도 마이너스로 떨어져 있는 상황을 우리는 봤어요. 언제 봤나요? 코로나 때 봤다. 그렇죠? 순간적으로 수요가 뭐 그냥 확 꺾여버리면 마이너스로 떨어지는 게 유가입니다. 그리고 뭐 러시아 전쟁이나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120불, 140불까지 막 이렇게 막 수직으로 막 달려가는 경우도 있고요. 근데 기본적으로 60불, 그쵸? 60불에서 한 40불 정도를 기준으로 두고 계속해서 등락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수요가 감소나 둔화되는 거에 따라서, 그쵸? 추가 상승, 추가 하락이 있어지는 거죠. 여기까지만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리튬 가격도 마찬가지다. 그쵸? 만약에 리튬 가격 완전히 작살나고 이제 다시 반등하지 않으려면 전기차 시대가 안 와야 되는데 전기차 시대는 사실상 기정사실화 되어 있다고 보면 되고 전기차 시세가 만약에 오지 않는 상황이 온다는 건 지금 탄소 배출을 낮추기 위한 그런 여러 가지 액션들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다 깨진다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을 우리가 예상할 수 있나요? 없잖아요. 세력들도 그런 부분은 예상하지 못하고 어디 그 뭐 메이저의 뭐 헤지 펀드나 이런 상황을 갖다 붙이더라도 그런 건 사실상 예상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효율적으로 움직이는 시장은 모든 부분을 다 반영한다. 하지만 광기에 의해서, 그쵸? 그리고 선반영에 의해서 추가 시세가 발생하고 추가 하락이 발생한다. 이 부분을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격적인 부분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보세요. 제가 아까 전에 매매한 모든 종목들을 보면 뭐 이렌시스나 이런 종목들 봐요. 실적이 그렇게 좋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신고가 만들고 쉬고 돌파 구간에 추가 상승하죠.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몇 프로 수익을 보는 겁니까? 27%씩 이렇게 수익을 보잖아요. 자, 다른 종목을 보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리아 FT. 그쵸? 어때요? 계속해서 그쵸? 신고가 구간에 공략한 결과 28% 며칠 2주일이 채 걸리지 않는다. 그쵸? 이런 부분을 이해를 해야 내가 LNF도 가격을 체크할 수 있는 겁니다. 왜? 나쁜 부분을 먼저 반영해서 주가가 먼저 내렸으니까. 자, 그러면 이 내용을 토대로 우리가 이해를 했을 때 어떤 매매가 진행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는 강풀의 무료 소통방이고 아까 전에 보여드렸죠. 지금 한 1600분 정도가 함께하고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도 그래요. 인성정보 덕산테코피아 이렇게 진행이 됐고요. 자, 상황 한번 보면 인성정보. 자, 이 내용 보십시오. 2월달 공략하고 그리고 어저께 또 공략했죠. 그리고 매도하고 오늘 또 샀어요. 그렇죠? 어저께 이익 실현한 게 16%입니다. 그렇죠? 이런 부분을 토대로 계좌 수익을 그렇죠? 한 30 몇 프로를 만들어낸 거예요. 자, 그리고 덕산 테코피아 이거 그냥 순수 오늘 한 내용입니다. 오늘도 4% 수익 보고 나왔죠. 그렇죠? 근데 뭐 추가적으로 더 올라간 부분이 아쉽긴 하지만 어쩔 수 없다. 자, 그리고 뭐 인성 정보는 아까 전에 봤고 사피엔 반도체나 이런 부분도 아까 전에 봤지만 이런 부분은 진짜 100번을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자, 보세요.
BN 반도체 딱 보면 자 내용 보세요. 매수, 매도 27% 1박 2일 뭐예요? 매물대에 대한 이해가 있으면 이런 매매를 할 수 있다. 그리고 시장에 대한 판단도 해야겠죠. 그런 부분을 제가 소통방에서 진행하고 있고 지금 올해 제가 정확하게 아까 전에 보여드린 여기 수익률 비교 차트 여기서 제가 1000% 만듭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을 제가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하고 있으니까 진짜 24년도에 그쵸 10억 만들기 프로젝트 같이 참여하실 분들은 소통방으로 들어오시면 되고 다 무료로 진행한다. 왜? 채널 성장을 위해서.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참여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내용을 토대로 지금 LNF를 사도 되는지 안 되는지 그 상황을 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LNF를 사려면 어떻게 상황이 만들어져야 되죠? 에코프로 BM. 자 보세요. 에코프로 BM이 안 빠져야 돼요. 그쵸? 올라가기 위한 상황이 나오는 건 오케이 좋아요. 근데 이렇게 한번 보자고요. 에코프로 BM이 빠지기 위한 상황이 나오려면 뭐가 나와야 된다고요? 전기차 시대가 없어져야 된다. 근데 그런 부분을 예상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쵸? 그래서 최소한의 반등이 나온다. 그러면 우리가 매매하는 건 에코프로 BM이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최소한 안 빠질 수 있는 상황에서 LNF의 타점을 잡자. 그러기 위해선 최소한 정배열 구간으로 전환되는 시점까지는 기다리자. 그러려면 우리가 지금 매수해야 되는 게 아니라 확인할 수 있는 작업이 필요하다. 그러려면 뭐예요? 최소한의 정배열 구간. 즉 21평이 땡겨 올리는 상황이 나와야 되고 그러려면 주가가 61평을 돌파를 해야 된다. 그런데 돌파하는 과정에서 여기 한번 볼게요. 돌파하는 과정에서 61평을 돌파했죠. 여기. 근데 다시 눌립니다. 눌리면서 뭐가 발생해요? 20일과 60일 이평선의 정배열 구간으로 전환되죠. 지금도 그런 부분이 동일하게 나와야 된다. 자, 그럼 정확하게 기간에 대한 부분도 계산이 가능하죠. 자, 조금 내용 이해를 못 하실 수도 있는데 자 보세요. 저가부터 여기까지 9일 걸렸습니다. 그러면 21 이평선이 방향을 돌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11 거래일이 더 지나야 돼요. 그러려면 3월 첫째 주 정도는 돼야 됩니다. 지금 당장 매수해서 뭐 몇 프로 먹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 전에 제가 자 보세요. 코리아 FT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코리아 FT 보면 신고가를 이 구간에서 만들었죠. 그런 다음에 1, 2주를 기다리죠. 그러면서 매수하기 시작합니다. 그쵸? 자 그리고 뭐 솔브레인 홀딩스 자 보세요. 오늘 상한가 갔는데 저 어제 팔았습니다. 그래도 29% 수익이에요. 근데 이게 신고가 언제 갔어요? 12월 달에 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달, 두 달 지나고 나서 제가 매수했고 추가 상승이 나왔고 29% 수익 끝. 이런 매매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최소한 우리가 에코프로 BM이 안 빠질 수 있는 상황을 확인하고 매수를 하자. 근데 추가적으로 하락하기 위한 건 2차 전지, 즉 전기차 시대가 오지 않는다는 거니까 이 정도는 확인이 됐다. 그러면 이 구간에서 우리가 LNF의 정배열 구간 정도에서는 최소한의 확인하자. 그러려면 최소한 11 거래일은 지나야 된다. 이걸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 이 내용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변경되는 부분을 제가 소통방에서 타점을 공유해 드리는 거고 이런 부분을 토대로 10억 만들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원리에 대한 부분, 왜 이런 계산법이 나오는지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은 여기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으로 제가 내용 준비를 해놨습니다. 기본적으로 신고가를 기반해서 그쵸 가격 전략에 대한 부분을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내용이 상당히 깁니다. 그쵸? 이 내용을 제가 영상에서 이야기를 드리면 상당히 긴 내용이 되기 때문에 그쵸? 그래서 이 내용을 이런 식으로 준비를 해온 거고 자 대신에 제가 무료로 공개한다. 그쵸?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LNF 자 LNF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을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진짜 중요한 건 신고가입니다. 뭐 항상 영상을 봐주셔서 참 감사를 드리지만 진짜 중요한 건 신고가라는 점은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요. 그리고 신고가 매매에 대해서 내가 이해를 하려면 지금 현재 상황을 보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이거는 진짜 무조건 이해를 해야 되는 게 자, 잘 보세요. 앞으로 주도주를 매매를 해야 돼요, 우리는. 그렇죠? 그러려면 지금 신고가 가 있는 종목이 앞으로 주도주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내용, 지금 신고가 있는 종목들 중에서 어떻게 종목을 선별하고 얼마에 매수하고 어느 정도 비중을 나눠야 되는지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제가 상세하게 준비를 해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24년도가 돼도 여전히 시장은 녹록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수익이 나는 종목들의 구조는 변하지 않습니다. 즉, 대시세 종목에 대한 구조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고, 실제 제가 소통방에서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내용도 대시세 종목이나 시장 주도주를 공략하는 건 철저하게 가격 분석을 하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가격 분석 이후에는 이슈에 대한 파악, 그리고 이슈를 파악하고 나서는 다시 내가 얼마에 매수할지 그 타점에 대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생각해 보세요. 1월 달에 시장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의 어떤 종목들이 강했냐 보면 반도체와 그리고 바이오입니다. 자, 실제 여기 보면요. HLB에 제가 실제 매매한 내용을 띄워놓고 보여드리고 있는데 1월 22일부터 매매를 시작해서 4일 동안 31%의 수익 마감이 됐고요. 그리고 여전히 신고가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어보브 반도체, 이름을 보시다시피 반도체 종목이죠. 그리고 AI 반도체는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신고가를 먼저 달성한 이후에 제가 21%의 단기간에 21%의 큰 수익을 내고 마감이 됐습니다. 다시 재공략을 준비하고 있고, 이런 부분은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코세스. 자, 코세스 같은 종목도 당연히 그쵸, 신고가 종목이고요. 그리고 반도체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영업일 기준에서 이틀 동안 대략 한 15%의 수익 마감이 됐습니다. 내용을 한번 보시면 어떻습니까? HLB를 포함해서 30%, 20%, 15% 이런 식의 수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이 세 종목 모두 다 신고가 종목이고 1월 달에 시장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 구간에서도 강했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특징점이 하나 있는데, 그 이슈에 앞서서 가격이 먼저 반영했다는 거죠. 자, 근데 그게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라고 하죠. 그 종목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텐데, 그렇게 제가 가격을 먼저 보고 이슈에 대해서 파악하는 이유는 결과적으로는 큰 시세를 먹기 위한 사전 준비 작업입니다. 실제로 큰 시세를 먹기 위해서 사전 준비 작업을 했을 때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의 큰 수익을 내는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소통방에서 진행됐는지, 그쵸? 그 상황을 제가 이야기를 드린 건데, 이런 상황도요, 당연히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가능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쵸? 정부 주도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방안이 2월 달에 발표를 하고요. 그리고 2월 달에 발표된 내용을 토대로 주가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미 움직인 내용이 있죠. 실제 이 내용은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 움직인 내용을 보면, 자, 기아차입니다. 실제로 12월 달에 신고가를 만들어 놓고 정부에서 입김을 불어 넣으니까 순식간에 기아차를 포함해서 현대차 같은 거대 기업들의 주가가 2주도 채 되지 않아서 40% 정도의 큰 시세를 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종목을 봐야 될까요? 이슈를 파악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철저하게 가격에 맞춰서 매매를 해야 되는 게 당연히 중요합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정책 방향이 있겠죠. 그 방향에 맞춰서 우리가 종목을 찾을 필요가 있다. 자, 그러면 답이 나왔습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방향에 맞춰서 제2의 기아차를 찾는 게 지금은 중요하다. 근데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게 가자. 그랬을 때 앞서서 제가 보여드렸었던 내용인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와 같은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물론 시간에 대한 부분은 최소 2주의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최장 3개월 안에 끝내야 됩니다. 자, 기아차의 시세를 보셨던 것과 같이 2월 달에 정부 정책의 방향이 결정되고요. 바로 3월 달이면 시행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당연히 종목을 찾아야 되고, 제가 제2의 기아차를 찾아놨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소통방에서 이야기를 드렸었던 내용 다 공개를 해드렸는데, 그 내용처럼 종목만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상단에 있는 제 전화번호로 대시세, 자,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는 종목을 모든 분들에게 무료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원하는 건 채널 성장이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모든 분들이 정부 정책에 맞는 방향으로 매매를 이어가서 큰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